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시간에 쫓겨 제 한 몸 챙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웰빙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선사해줄 음식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목해야 할 식재료가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향으로 건강을 유혹하고 활용 방법 또한 다양한 황금빛 식재료, 그 비밀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거친 바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곳. 네, 바로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지난 3월 겨우내 묵혀놨던 밭에서 막바지 작물 수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잎과 줄기를 제거하고 땅을 헤집자 덩이 뿌리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딱딱한 물체에 던져 흙을 털어내니 드디어 감춰졌던 작물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때리면 스트레스 풀리고 황금도 나오고. 제가 알고 있는 황금하고는 좀 다른데요. 근데 이걸 왜 황금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황금 색깔 생으로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빛깔을 보니 정말 황금이 많네요. 진도 사람들이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 부르는 이 작물은 바로 울금옥수입니다. 겨울철에도 땅이 얼지 않는 진도는 울금 재배의 최적지이자 최대 산지. 5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우리나라 울금의 약 7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진도 위치가 서남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강수량과 일조량이 좋고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약 한 달 정도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재배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1개월 정도가 성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시사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또한 품질 좋은 울금을 키워내는 비결이지요. 진도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 울금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우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울금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재배 초기엔 생김새는 물론 이름조차 생소해 울금을 재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는 울금 자체가 국내에 없다 보니까 울금에 대한 재배 방법이라든지 저장 방법, 먹는 방법 이거를 몰라서 한 10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었죠.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 진도는 울금 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내 울금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울금 전용 세척 시스템은 전철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척을 하고 그 세척을 한 다음에 슬라이스 얇게 썼습니다. 한 3mm 정도, 3에서 5mm 정도 슬라이스를 해서 생으로는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건조 울금으로 건조를 해서 그 건조 울금을 다시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하, 이게 우리가 흔히 봐온 건조 울금이라는 거군요. 진도 지역 150여 농가가 생산한 울금은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해서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건조시키고 나서 평균 섭씨 10도로 유지되는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울금을 가공 공장에서 분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울금은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100% 울금 분말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죠. 이를 통해 우리가 시중에서 손쉽게 울금과 울금을 첨가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금은 사실은 몸에 좋은 게 쓰다고 씁니다. 다 쓰신 줄 알고 드셔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추구했던 것은 그거죠. 주산지로서 울금 100%로 맛이 쓰지만 몸에 좋은 줄 아시니까 다른 첨가물, 당 성분이라든가 넣지 않고 울금을 가지고 100%만 가지고 울금을 만들었어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울금. 도대체 이 울금이 우리 몸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인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조선대학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연구팀과 함께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울금의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울금에 유독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주요 그 양리를 나타내는 성분은 커큐민이라고 하는 그 색소 성분이 주로 발견됐습니다. 그 커큐민은 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그 강력한 항산화 능하고 항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그 대사질환이라든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성분 분석 결과 울금 분말 100g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커큐민 0.5g 내외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식물에 들어가 있는 양리 성분들이 1000의 1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게 마련인데 커큐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1000의 5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이나 다른 뿌리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양리 성분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울금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에 주목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해독주스 열풍을 불러일으킨 국내 최초 자연치료의학 전문의 서재걸 박사. 그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강연 활동과 환자 진료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따뜻한 물에 울금 1g을 타서 먹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26년) 전부터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구해다가 먹어보고 그랬었거든요. 다 좋았는데 이제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게 잘 안 없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년 전에 그 울금을 알게 돼서 그걸 먹고 나서 피부 발진이 다 없어져서 아, 울금이 뭔가 오래된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구나, 만성염증에. 그렇게 해서 울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울금을 먹고 있습니다. 서재걸 박사의 울금 사랑은 책을 썼을 정도랍니다. 자타공인 울금 전도사 서재걸 박사. 그를 통해 울금을 접한 직장 동료들 역시 쉬는 시간 커피 한 잔이 간절할 때면 믹스커피 한 잔에 울금 분말을 한 숟가락 넣어서 마시곤 한답니다. 근데 믹스 커피에 울금을 타드시네요. 네, 안 넣었을 때는 믹스라서 약간 느끼한데요. 울금을 넣으니까 향도 좋고요. 식사 후에 드시면 속도 편하시고 못 드시는 분이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스 커피를 한 잔 먹을 때 좀 떳떳하게 나한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저는 울금 1g을 타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유에 있는 지방 있잖아요. 유지방이니까 거기에 또 울금이 잘 조합이 돼요. 그래서 우유에다 타서 먹는 것도 권하고 있고요. 요령 있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방법, 그걸 좀 선택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울금 최대 산지인 진도. 이곳 어르신들 역시 서디 쓴 울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합니다. 진도 백동마을 어르신들 밥상에 결코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울금이지요.
쌀을 씻어 밥물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울금 분말을 넣어서 울금밥을 합니다. 오늘 밥상에는 고등어 무조림도 함께 올릴 참인데요. 양념장에도 역시 울금 분말을 넣어야 된다는군요. 생선 냄새, 비린 냄새가 좀 없어지고 맛있어요. 향신료로 쓰이기도 하는 울금은 생선 요리의 찰떡궁합. 생선구이에도 울금 분말을 솔솔솔 뿌려주면 풍미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울금 분말을 넣어 완성한 진도 백동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밥상. 이 마을 어르신들은 평소에도 울금을 자신들의 건강 지킴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데는 이장. 이장이 나쁠 때는 그놈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모든 것이 좋대야 좋거든. 그래 이때 먹으면 한 숟가락에서 커피 숟가락 하나. 울금을 내가 많이 먹고 100살까지 꼭 살라면 안 먹어요. 부스럼 나요 이런데 찍히고 부스럼 나는데 바르면 그냥 나서 잡기가 안 나오지 딱 빨아먹고 그냥 나서란데 울금이 한 가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부스럼에도 좋고 이장에도 좋고 그거 먹으면 속이 편해. 이 먹고 나면 먹을 때는 쓰고 안 좋아. 그래도 먹고 나면 속은 좋아라. 소화장애와 염증을 없애는데 울금의 도움이 컸다는 어르신들. 이것 또한 울금의 성분 커큐민의 효능이 아닐까요? 기름기 소화가 되려면 담즙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울금이 담즙 분비를 도와줘서 기름 소화를 잘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담즙 분비를 위해서 또 울금 먹는 게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학계에서도 알려져 있는 거는 비만, 당뇨, 암, 그리고 만성염증에는 울금이 아주 도움이 된다. 모든 병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염증을 뒀다가 그게 계속해서 만성화돼서 다양한 질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증을 없애는데 이 울금에 있는 노란색소, 커큐민이 염증 없애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울금을 즐겨온 곳 일본 오키나와를 찾았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치넨미사키 공원.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는 특별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울금을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인데요. 울금은 과거 오키나와의 독립국가였던 류큐 왕국의 중요 교육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울금은 여전히 오키나와의 특용작물이기도 한데요. 일본 오키나와의 최대 도시 나하시. 이곳의 가장 번화한 곳인 국제거리는 백화점과 식당 그리고 기념품점 등이 모여 있어 식사와 쇼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쇼핑 품목으로는 오키나와의 특산품인 울금이 있습니다. 울금 분말을 비롯해서 건강보조제, 숙취해소 음료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 중인데요. 이처럼 오키나와에서 울금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肝臓や生活習慣病にいいもので最近ではお酒の時によく飲まれます。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 역시 음주를 즐기며 술에 관대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최고의 애주가로 손꼽히죠. 그런데 오랜 세월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울금을 간 기능 개선과 숙취 해소에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울금은 간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3건의 임상실험이 수행이 됐고요. 그중에 한 건은 국내에서도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그 제품이기도 한데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간을 치료할 수는 없음.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실 식품으로서 간의 그 기능을 좀 증진하고 그렇게 간 기능을 좀 복돋우는 그런 기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은 도착하게 되는 오기미 마을.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깨끗한 바다 풍경과 함께 일본 제1의 장수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최고의 장수촌으로 인정받아 1993년에는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지요. 오키나와의 속담에 80살이면은 아직 어린아이고요. 90살에 하늘이 부리거든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라는 말이 있었지요. 오기미 마을에서는 90 넘긴 어르신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おいくつなのかもう一回お願いできますか。90歳ですいやそんなに固まってもない固まらなくても大丈夫ですよ。92 92 오기미 마을 주민들은 고령에도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일을 하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기미 마을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전역이 장수지역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1945년 이후 도시화와 더불어 70여 년 동안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영향으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러한 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는 장수지역이라는 명색이 무색할 만큼 남녀 평균 수명 모두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오기미 마을은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여전히 노년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기미 마을의 장수 비결은 매일 먹는 식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기미 마을 입구에 자리한 웃는 맛의 가게, 오키나와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지요. 이 식당을 운영하는 71살의 킨조 에미코 씨. 그녀는 지난 1990년 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그녀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요. 특히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장수밥상. 장수밥상이라고 해서 신비한 재료나 대단한 비법으로 음식을 만들 거라 생각했다면 살짝 실망할 수 있는데요. 킨조 에미코 씨는 돼지고기, 생선, 채소 등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오키나와에서 전해 내려온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들어 장수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昔ながらに元気な高齢者が日常的にいただいてきた伝統食材、伝統料理をその長寿膳の中に料理としてセットして、それを食べてもらうことによって次世代につなぐ、普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ます。 다양한 채소와 해초 그리고 돼지고기를 한데 넣고 기름에 볶아 만드는 영양밥. 그런데 영양밥을 만들 때 꼭 넣어야 하는 재료가 있으니 바로 울구몰수입니다. 울금은 오키나와 전통 식단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어, 私が生まれない前からのことだと思うんで、いつっていうの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でもうちのおばあちゃんの100何歳ぐらいのおばあちゃんが子供の頃からやっぱり食べていたような話は聞いてます。 오전과 오후에 쓸 울금 영양밥을 한꺼번에 조리하는데요. 울금을 넣으면 밥이 노란색을 띠면서 더욱 먹음직스럽고 향도 은은하게 나서 식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킨지오 에미코 씨의 장수밥상에는 울금이 다양하게 쓰여지는데요. 삶은 오징어도 울금에 볶아내고 울금과 흑설탕을 배합해 무지림을 만듭니다. 소박하지만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한 장수밥상. 그런데 다양하게 쓰인 울금 말고도 또 다른 장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오기미 마을 뒤편에는 킨지오 에미코 씨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보물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나비가 논일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 텃밭이 바로 그곳입니다.ここがウコンです。ウコンね。でこれがウコンの花。 봄 울금꽃이 피었네요. 이건 오키나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인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곳 텃밭에서 키워낸 울금도 역시 식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울금뿐만이 아닙니다. 텃밭에는 그녀가 건강하게 키워낸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갓 따온 상추는 장수밥상의 된장국 재료로 쓰이죠. 킨지오 에미코 씨는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제철 먹거리로 음식을 만들고 또 맛있게 먹는 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店は4日です。営業が3日の休みで畑をやったりします。もちろん一人じゃなくて主人もお手伝いをしてもらいます。ここでこう生き物を育てるっていう楽しさとなんかその心地よい汗を流す動きがなんかスーッと体が元気にな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ね。 자극적인 음식의 입맛을 빼앗겨버린 현대인들에게 정성껏 키워낸 채소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대접하고 오키나와의 전통 식재료인 울금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게 킨지오 에미코 씨의 작은 바람입니다. 素材っていうんですか、その異色同源の食材っていうのをこのレストランで工夫してこんなに美味しく料理でき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伝える、ことをやらなければと思ったエミの店のオープンだったわけね。 울금을 20여 년 동안 재배해온 진도의 어르신들도 울금은 자녀들에게 권하는 건강 식재료입니다. 울금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집집마다 조금씩 울금을 저장해놓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다 묻어놨다 이제 누구 오면 아들들 오면 휘쳐서 이제 주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저장해놨던 울금으로 달콤한 울금청을 만들 생각이시랍니다. 먼저 울금 껍질 사이사이 흙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생강 껍질 벗기듯이 울금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영락없이 생강처럼 보이지만 껍질을 벗겨내니 울금의 특징인 노란 속살이 드러나는군요. 껍질을 벗긴 울금은 얇게 편으로 썹니다. 그리고 소독한 밀폐 용기에 울금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넣고 잘 섞습니다. 100일 만에는 먹어요. 뚜껑을 덮은 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켜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울금청이 완성된답니다. 진도 어르신들은 이 울금청에 따뜻한 물을 부어 차로 즐기시는데요. 이렇게 마시는 울금차 한 잔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울금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는데요. 일부 그 인지 능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먹기 전과 비교해서 비타민 E라든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그 전구체 물질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거로 봐서 그 치매를 일으키는 그 물질들이 좀 분해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거로 밝혀져서요. 치매 예방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좀 장기간 음식의 형태로 복용을 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울금의 효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울금의 활용 가치도 높아졌는데요.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에서 요리에 빠지지 않고 넣는 식재료가 바로 울금올수입니다. 직접 재배한 울금을 쓴다는군요. 냄새가 독해 조금 하고 짬뽕에다도 넣어도 좋고 밥에다가 넣어도 좋고 다 모든 음식에다 넣어도 좋아요. 저거는 수확량이 좋아요. 조금만 심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올 봄에 해다 놓은 거야 이거. 겨울에 저기다가. 중화 요리의 으뜸은 뭐니 해도 면 요리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선 면 반죽을 할 때 울금 분말을 푼 물을 부어 특색 있는 면을 만들어냅니다. 울금을 한 대여섯 일곱 번 넣거든요. 숟가락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노란해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도 쓴맛이 돌아. 근데 이제 면에 넣으면은 그 저기 냄새가 없어요. 잡냄새가 없어요. 밀가루 냄새가 없어요. 울금이 많이 넣을수록 빨개지면서 노래 더. 노란 빛으로 곱게 물든 반죽은 1시간 동안 냉장 숙성시킨 다음 얇게 펴서 면을 볶습니다. 면을 삶으면 노란 빛깔이 더욱 짙어져 식욕을 자극시킨다는군요. 여기에 갖은 재료를 볶아서 면 요리를 만드는 것이죠. 울금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 뭐 콜레스테롤도 좋고 뭐든 뭐에 좋다고 많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넣었더니 좋기는 좋은가 봐요. 처음에 계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 집의 인기 메뉴 울금 짬뽕 만드는 것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갖은 해물을 푸짐하게 넣어서 짬뽕 국물부터 매콤하게 끓여냅니다. 울금 짬뽕의 하이라이트 울금 면을 삶습니다. 울금을 많이 넣어서 노랗다 못해 빨간 면이 돼버렸어요. 직접 재배한 울금을 넣어 뽑은 면에 얼큰한 짬뽕 국물이 더해지니 이 집만의 이색 메뉴 울금 짬뽕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얼마 받으셔? 7,000원이요. 와. 오늘도 울금 짬뽕과 짜장면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가게 안이 가득 찼습니다. 푸짐한 양은 기본. 짬뽕과 짜장면은 어디를 가나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이 집은 울금면으로 요리해서 밀가루의 잡내는 물론 느끼한 맛이 덜해 자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울금이 들어있어서 더 맛있고 또 울금이 들어서 당뇨도 좋다 하니까 더 찾고. 항상 먹어도 맛있고 울금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식재료로 자리를 잡은 울금. 점차 울금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울금으로 냉면을 만들 뿐 아니라 고기를 구울 때도 울금을 활용한대요. 제 고향이 진도인데요. 진도에서 이제 울금이 많이 나는 특산품이잖아요. 식당에 이걸 준비하면서 기왕이면 울금의 효능을 보니까 몸에 좋은 효능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향 진도에서 울금을 접했던 터라 자신 있게 울금 음식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사장님. 냉면가루에 울금 분말을 직접 넣어 익반죽하기를 수십 번. 쫄깃하고 맛 좋은 울금면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울금만 먹었을 때는 먹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죽을 해서 냉면을 만들면 그 맛 자체가 강하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부담감도 없고요.
주문하니까 바로 면을 뽑아내는군요. 울금을 넣어 역시나 면의 색깔 좀 보십시오. 정말 곱습니다. 갑작스레 날씨가 더워진 요즘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울금 냉면 또한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쓴맛이 강한 울금을 이렇게 음식 재료로 넣으면 거부감 없이 즐길 수가 있답니다. 깔끔하고 음식이 깔끔하고 그다음에 맛이 좋고요. 담백하고 그다음에 자주 와도 질리지 않고 울금이 들어가서 소화도 아주 잘 되고 그래서 자주 오고 있어요. 이 집의 또 다른 메뉴인 삼겹살. 삼겹살을 진공 포장한 뒤 일정 온도의 물을 분사해 고기를 숙성시킵니다. 이게 바로 특허까지 받은 습식 고기 숙성 방식이라고 하지요. 수압을 이용해서 고기를 양쪽 면에서 고기를 마찰을 시켜가지고 고기 질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숙성시킨 삼겹살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바로 삼겹살 위에 울금 분말을 뿌려 굽는 것이죠. 사실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에 울금 분말을 뿌려 굽는 방식이 고기의 잡내는 물론 울금의 커큐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울금의 그 세포 표면에 있는 그 커큐민 성분들이 잘 빠져나올 뿐더러 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몸의 흡수율을 또 도와주고 기름이나 아니면 좀 약간의 그 알코올류들하고 같이 섞어 드시는 게 효과를 올리는 데는 더 이상적이죠. 지난 봄 다시 진도를 찾았습니다. 진도의 4월은 울금 파종으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일찍 파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겨울 수확한 울금 중에 가장 품질 좋은 것들을 골라내 종자로 심습니다. 참, 근데 오늘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갑작스레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비가 오면 이 작업하기 무지하게 힘들죠 우리가. 근데 날씨 좋은 날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왕 이거 한 거 이제 손대기 때문에 끝을 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심고 다 덮고 그래야지. 이제 시름은 땅에 비가 와 시름은 한 일주일간 밭을 들어오도록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를 맞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 궂은 날씨에도 계속되는 파종 작업. 우리나라 제1의 울금 생산지답게 올해도 품질 좋은 울금이 많이 수확되기를 기대하면서 울금을 심습니다. 이거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작물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직접 우리가 이제 가설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다 이거는. 약 같은 거 안 하니까는 참 재배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멧돼지나 노루 같은 데 놀러 와도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놀다만 갑니다. 쓰기 때문에 전혀 입을 안 됩니다 이거는. 일본 오키나와 남부의 난조시. 울금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밭을 갈아엎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울금은 진도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こちらは沖縄黄金というウコンになります。うちの会社で、品種改良した新種のウコンになります。もともとは秋ウコンを元に品種改良したものですが、秋ウコンの2倍の抗酸化力があります。 오키나와에서는 울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금 신품종을 개발한 이곳은 드넓은 농장에서 재배한 약초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역시 주요 상품은 울금. 울금을 가공해 만드는 제품이 울금 분말, 울금환, 울금 숙취 해소제 등 다양합니다. 沖縄には薬草の文化が根付いてますのでいろんな薬草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もやはりはっきりと体に、変化が起こる分かりやすく効くという意味ではウコンはその中でも一番だと思ってます。
이곳에서 개발한 오키나와 황금 울금은 일본 농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울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운 곳답게 여러 가지 울금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でこちらの秋ウコンですけれども、肝臓に的を絞った場合には、この秋ウコンをお勧めしています。こちらの春ウコンは沖縄に独特のウコンになりまして、秋ウコンのように肝臓にもいいんですが、内臓全般にいいと、そういう種類になっています。あと、免疫を上げる力、こういったものも、最近では注目されて、研究されてますね。こちらが紫ウコンになります。紫ウコンは、胃腸にいい、成分を含んでますので、胃薬などにも使われるそういう、ウコンになります。こちらが白ウコンですね。白ウコンは伝統的に膵臓や腎臓などにいいと言われてきましたが、最近では美容効果として美肌効果なども研究されているようです。 울금을 잘라서 단면의 색깔을 비교해보니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지요. 세계적인 울금 생산지인 일본 오키나와 따뜻한 기후와 사시사철 해풍이 불어오는 게 우리나라 진도와 비슷한데요. 이러한 기후 조건이 오키나와가 울금 재배 최적지로 자리 잡는 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沖縄ぐらい暖かいところ、あるいはもう少し南でもいいんですが、暖かいところが必要です。あと、太陽ですね。強い紫外線を浴びないと、やはりいい成分が、濃縮しません。 자, 이곳에선 울금 농장과 함께 허브 정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정원을 꾸며놓아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가 있죠. 그런데 각양각색의 꽃과 향기를 뽐내는 허브들 사이에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으니 오기미 마을에서도 봤던 울금꽃입니다. 이곳에선 봄 울금, 가을 울금 등 다양한 종류의 울금꽃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울금 산업은 단순히 재배에만 그치지 않고 먹거리와 관광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식당도 울금을 전면에 내세워 운영하고 있지요. 젊은 사람들도 울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해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白身魚のフライにタルタルソースなんですが、タルタルソースの中に、一応黄金ウコンが入っております。今日は油脂豆腐のスープになりまして、油脂豆腐自体は、沖縄の昔から飲まれてる日本でいう味噌汁みたいなものですね。その中に、春キャベツ、新しいキャベツっていうか、春取れたキャベツとウコンがやはり入っております。 금세 울금으로 만든 황금빛 밥상이 한상 차려졌군요. 일본에서도 울금 음식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특색 있는 울금 음식을 맛보기 위해 먼 곳에서 일부러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매장 한쪽에는 울금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놨군요. 울금을 알리고 대중화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国内でもウコンを知っている方は昔は少なかったので、やはりまずは足を運んでもらってからでないと説明ができな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た。 우리나라에도 울금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한 곳이 있습니다. 상점마다 내걸린 도깨비 얼굴이 참 인상적인 서울 박학동 도깨비 시장. 울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특화 시장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골목형 육성 사업에 사업 선정이 되면서 이제 특화 상품 개발이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상인분 중에 한 분이 진도 분이 계신데 이 울금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단순한 뭐 울금 분말이라든가 환을 판다는 것보다 먹거리 쪽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뭐 칼국수집이라든가 떡집, 그다음에 꽈배기, 뭐 치킨들, 뭐 이런 종류의 먹거리 쪽에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됐어요. 울금 특화 시장으로 선정된 뒤 상인들은 우리나라 최대 울금 산지인 진도에서 울금을 공급받아 특색 있는 울금 먹거리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꽈배기 집에서는 반죽할 때 꼭 울금 분말을 넣는군요. 맛은 물론 울금의 영양까지 더해진 먹거리에 이곳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좋아하시고요. 또 이제 저 엄마들이 이제 아기들이 이제 간식을 줄 때 울금이 들어갔다는 그런 거를 인식이 바뀌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시장 먹거리로 빠지지 않는 족발과 국밥. 이곳에서도 울금을 넣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국밥은 어느 시장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메뉴지만 이곳에선 울금을 넣어 차별화했습니다. 들깨가루, 후추와 함께 배합한 울금 분말을 국밥에 넣고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이 울금 국밥 또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건강식품이니까요. 일단은 족발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잡내가 전에보다 조금 많이 없어졌다는 손님들도 있고, 순댓국도 카레 약간 비슷한 그런 뭐 강황 맛이 난다든가 뭐 그런 게 얘기를 하세요. 예민하신 분들은. 일반 음식점들과는 달리 생선 가게에서는 생선을 절이는 천일염에 울금 분말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도 유지와 잡내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림 종류 좀 울금을 많이 쓰는 편이고 구이 종류 좀 적게 쓰는 편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울금을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희 시장에서 이제 특화 사업 할 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했죠. 생선할 때는 아무래도 좀 가장 적합한 뭐 재료 아닐까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잡내 좀 없어지고 뭐 비린내나 생선이 좀 비린내 좀 잡혀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본 오키나와의 이색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류큐 왕국 귀족들의 차로 알려진 부쿠부쿠 커피인데요. 컵을 가득 채운 거품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울금과 대두 그리고 계피 등을 섞어 만든다고 합니다. 이 커피와 함께 울금 카레 역시 인기 메뉴이죠. 이렇게 울금을 넣어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울금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울금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울금 섭취 방법인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후추가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사실 색소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몸속에 흡수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의 빨간색, 뭐 파프리카의 그 노란색 이런 거 다 몸에는 좋지만 흡수가 잘 안 되는 카레나 이런 걸 할 때 후추랑 같이 1대1 정도의 비율로 좀 잘 섞어서 요리를 하시면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을 20배 이상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조리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레시피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금이 비단 먹거리에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키나와 나하시에 자리한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울금 분말을 비롯해서 울금차, 울금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식품 분야와 함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은 바로 울금 화장품입니다. 식재료로만 쓰였던 울금을 원료로 활용해서 피부 탄력과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沖縄は紫外線が強いので、もう肌がすごくシワだったりシミだったり沖縄の人すごく多いんですね。なのでやっぱりこの素肌を守るためにウコンが入ってたりとか、沖縄の植物で肌を丈夫にするっていうので化粧品は使ってます。 이곳에서 개발한 울금 화장품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일본 전역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영양제 못지않게 판매율이 높습니다. 그중 단연 인기 있는 제품은 울금 비누라고 합니다. ウコンの入った石鹸自体はもう15年前ぐらいから取り扱っています。で、改良を重ねて今の形になってますね。最近新しい商品としてこの石鹸を作ってお客さんに使っ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いいお声、反応が良くって、やっぱりウコンの力ってすごいなっていうのがさらに分かってきてるので、それを生かしてもっともっとお客様喜んでいただこうと思ってます。 우리가 울금을 먹는 것에 머물지 않고 피부 미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울금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커큐민 덕분입니다. 그 커큐민이라고 하는 그 성분 자체가 폴리페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폴리페놀은 그 화학 구조상 피부를 좀 이렇게 노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없애는 그 구조를 그 자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먹는 거랑 바르는 거는 효과가 동일한데요. 먹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흡수돼서 혈액으로 간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바를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피부 부근에 존재하는 햇빛으로 의한 피부 노화나 이런 거는 울금을 바르면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울금이 여러모로 좋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밝혀지면서 날이 갈수록 울금을 찾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섭취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울금 재배 대량화에 앞장서온 박지우 씨. 그는 재배 초창기에 겪었던 황당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금이 초창기 때는 센 걸로 주로 처음에 먹으라고 해서 센 걸로 먹었는데요. 뭐 한 93년, 5년도에는 이제 외지에서 사가신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한꺼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막 속 쓰리고 구토하고 막 이래서 저희들 고발한다고 막 쫓아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울금을 안전하고 편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커큐민 기준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한 60kg에서 70kg 정도 되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4g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커큐민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에 울금 그 분말로 수십 g까지는 일상적으로 드셔도 문제가 없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뭐 식사 시간에 반찬의 형태나 아니면 그렇게 뭐 드신다거나 일부 작은 스푼으로 파우더를 드시는 선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처음 먹을 때 너무 많은 양은 우리가 이제 속 쓰리다거나 아니면은 입에서 쓴맛을 거부하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g을 드시다가 한 2주 정도 드시고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2g, 그 다음에 3g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만큼이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 불리는 울금이 있습니다.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커큐민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황금빛 식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식재료로서의 역할을 넘어 울금이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하게 뿌리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